안녕하세요. 완전체의 모습으로 돌아온 야구 반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KBS 스포츠 취재팀이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SK 와이번스가 2군에서 뭐 폭력, 음주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으로 임의 탈퇴가 된 강승호 선수의 복귀를 추진해서 자, 이게 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단독 보도를 한 이준희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SK가 지난주에 2군 선수단에서 음주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좀 취재하던 중에 SK 선수단이 이제 강승호 선수를 1년 만에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강승호 선수가 일단 지난 2019년 4월 22일에 그래서 임의 탈퇴가 됐고, 임의 탈퇴 후에 1년 뒤면 이제 임의 탈퇴가 풀리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SK가 그래서 올해 4월에 강승호 선수의 복귀를 조금씩 추진 중이었지만, 그때 또 이제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복귀를 하던 중에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잠시 강승호의 복귀를 좀 내려놨다가 그게 좀 이제 잠잠해지니까 다시 시도하던 중에 이 음주 폭행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이게 처음에 은폐를 했잖아요. 만약 이게 알려질 경우 강성호 선수 복귀에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가만히 있었던 은폐였던 그렇죠. 거죠. 뭐 그쪽 SK 관계자에 따르면 2군 선수단의 음주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이 강승호의 복귀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많이 우려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첫 번째 반찬거리는요, 강승호 선수의 복귀를 추진해도 된다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선 반대부터 의견을 한번 세 분 들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강승호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긴 다음에 경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안 들켰으면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사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간다, 안 된다, 그런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규정과 별개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안 좋은 여론을 부추기는 그런 하나의 사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정호 선수 사건이 터진 이후로도 계속 음주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됐어요. 뭐 임의 탈퇴를 그렇게 그 당시 했다라는 거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SK 구단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구단들은 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뭐 100경기 출전 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내렸는데 SK가 임의 탈퇴를 강력하게 하니까 SK가 역시 그런 건 잘하지, 뭐 이런 사실 댓글들이 달리거나 우호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1년이 지나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러려면 1년 출전 정지를 때리던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양 명분과 실리를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때 뉴스에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나갔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인사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과 1년밖에 지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런 어쨌든 야구 선수도 유명인이잖아요. 뭐 사회적 공인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유명인인데, 그런 선수들이 이런 큰 사고를 내고 1년 만에 다시 팬들 앞에 선다? 이런 건 좀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지금 이 임의 탈퇴가 일종의 출장 정지로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1년 지나면 풀어줄 테니까 1년만 좀 자숙해라. 복귀를 허용한다면 임의 탈퇴제도를 악용하는 구단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 탈퇴를 이제 징계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의 입장은 이중 처벌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승호 선수가 1년 임의 탈퇴에 KBO 징계가 90경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임의 탈퇴도 징계고 90경기도 징계고 이제 이중 징계다,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전 생각에 선배가 약간 야구 선수랑 동기화가 많이 돼가지고 동기화요? 제가 논문을 읽었었는데 그게 약간 논문이요? 네, 논문이라고 해야 돼. 그 논문이요. 학술지를 읽었는데 그게 이제 네. 야구 선수들이 왜 뭐 대중의 인식, 운동선수 윤리성에 대한 걸 읽었는데 여기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네. 어린 친구들이 야구 선수를 보면서 되게 동기화를 많이 한대요. 이 선수한테 자신을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음주운전 괜찮은가 보네,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 윤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배도 이제 알러배 같은 거 하시면서 운동선수들이랑 동기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강성호 선수 징계 너무 약하다. 근데 그거는 징계는 KBO가 일단 그 은폐한 것까지 판단해서 90경기 맞죠? 네. 90경기를 내린 거예요. 그건 KBO의 판단이고, 거기에 SK가 추가로 1년 임의 탈퇴, 뭐 1년, 지금 1년 넘었죠 이미. 1년 이상의 징계를 이제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도 어느 정도 자속 기간이나 뭐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강승호 선수는 최소 지금 1년 반, 최소 1년 반의 지금 징계를 받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구 선수가 고졸자라 하더라도 고졸 신분이어도 또 A급 선수라 하더라도 활약할 수 있는 기간이 1군에서 15년에서 20년 정도 될까요? 그런 선수한테 1년 반이 보통 사람의 1년 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거든요. 더군다나 돈 플러스 1년 반 동안 실전에 못 나간다는 걸 자신의 가치가 깎이는 그런 컨디션의 문제까지 하면은 보통 사람한테 음주운전 했다 1년 반 징계를 때렸는데 그거보다 그 운동선수 훨씬 큰 피해를 입죠. 물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의 우상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니까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1년 반은 과연 약하다, 강하다를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건 KBO에서 90경기를 일단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단의 몫이라고 보고 저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강승호 선수 말고도요. LG 트윈스의 윤대영 선수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해서 구단의 1년 임의탈퇴 징계를 받고 KBO 징계가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남아 있고요.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요. 박한희 선수가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서 은퇴를 했고요. 이게 바로 임의탈퇴입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선수한테 걸어놓는 게 임의탈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오용, 악용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임의탈퇴를 징계 1년 한다는 거는 144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구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삼성 구단이 이제 최충현 선수 건이 있는데요. 최충현 선수가 바로 임의탈퇴를 악용 또는 오용하지 말자는 뜻에서 KBO의 5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삼성 구단 자체로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충현 선수만 임의탈퇴가 없고 이제 징계로만 이렇게 한 건데요. 제가 사실 이 찬성의 이유를 든 거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강정호 선수 삼진 아웃과 강승호 선수의 원아웃 케이스는 다르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원아웃을 한 선수를 영원히 격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가을 정도면은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졌고요. 우리가 이제 CCTV가 있는 선수하고 없는 선수에 대해서도 이거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강정호 선수하고 강승호 선수가 공통점이 CCTV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지금 가혹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거기가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사회부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분리대 오른쪽이 또랑이다 아니다 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물론 강승호 선수가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원아웃을 한 강승호와 삼진아웃을 당한 강정호 선수를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사실 SK 와이번스 관계자들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강승호 선수의 몸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진행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이 뭐 해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길잡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배 그 전화 받고 지금 팬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커피 SK에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반찬거리인데요. 어제 챔피언스필드 4회에 박찬호 선수 안타 때 유민상 선수가 잡히는 줄 알고 귀로 하다가 홈에서 아웃이 됐던 경우가 있었고요. 곧바로 윌리엄스 감독이 요렇게 했습니다. 근데 심판들이 이것을 못 보고 비디오 판독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비디오 판독을 받아줘야 된다. 받아줬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반대의 이유를 좀 한번. 반대 이유를 규정집을 보면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심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윌리엄스 감독이 조금 작게 그리긴 했어요. 집에 아마 TV가 작으신 건가? 유준일 감독 보니까 유준일 감독 이렇게 크게 그리시더라고요. 아마 집에 유준일 감독님 50인치 TV 보시고 삼성이다 보니까. 예. LG구나. LG구나. LG입니다. 큰일 날 소리를. 네, 가전은 LG죠. 네, LG 가전 LG. 그런데 뭐 집에 아직 삼성 TV가 있는지는 모르죠. 옛날에 네. 삼성 감독 있으니까. 규정실 보면은 비디오 판독은 그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구두로 심판에게 신청해야 돼요. 시그널이 아니고 구두로 신청을 하면은 심판이 오른손을 들어요. 그럼 이게 비디오 판독을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심판이 그걸 못 봤어요. 못 봤던지 잘못 봤던지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규정상 30초가 지났는데 이걸 봐준다. 그러면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향후 또 이런 나중에 한 1분 지나서 다른 감독이 신청했을 경우 그 형평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은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이 그걸 잘못 보고 안 봐준 거는 심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30초가 지난 후에 이 규정이 있는 이상
봐줄 수는 좀 없는 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수신으로 하거든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걸 못 봤다면 5번을 했다고 자기가 네. 보통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규정대로라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리그가 경기가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수 없이. 기아 팬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심판들도 먹지 말아야 될 욕을 먹는 거고 비디오 판독을 하면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항의하다 시간이 더 흘렀거든요.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이참에 좀 규정을 손봐서 신호를 새롭게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윌리엄스 감독이 했잖아요. 그럼 30초 이내에 이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했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냈는데 못 본 거니까 뭐 30초가 지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과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침 또 그 같은 심판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임기영 선수 그 보크 때. 보크 때 아. 심판조. 그 심판조. 그래서 많이 화나셨구나.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영어 못하는 제가 어유 키딩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화나신 것 어제 같은데. Open Your Eyes 나왔고요. you 그다음에 It's Your Fault It's your 나왔고 윌리엄스 감독의 항의가 저녁 6시 22분부터 26분까지 4분간이 걸렸습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또 석연찮은 판정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KBO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심판진에 경고를 주거나 뭐 자체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심판 권위가 조금 없어져야 돼요. 예전에 비디오 판독 전에 용어가 심판 합의 판정이라고 해놓고 비디오 판독을 해서 심판 합의 판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메이저리그는 챌린지라고 해서 이게 사실 그냥 번역하면 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우리나라는 심판한테 도전하면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영어로도 그걸 번역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 판독이라고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심판하고 팬들, 선수, 뭐 미디어 관계자 다 열려 있는 분위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문호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기준이 모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청천답게 정확하게 좀 이걸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KBO 뭐 대변해 주는 건 아닌데 KBO도 늘릴 계획이 있답니다. 늘릴 계획이 있고 스트라이크 볼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은 내후년에 로봇 심판을 1군에서도 연습 삼아 도입해 보겠다고 계획 갖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KBO도 어쨌든 개선하려고 좀 일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어차피 야구라는 게 사실 그 규정이 복잡하거든요. 어찌됐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윈터미티 때 개선을 하고 또 다음 시즌에 계속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수빈 기자가 재미있는 취재를 좀 해왔는데요. 김범수 선수의 인터뷰를 한 15초 동안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딥세션이라고 머리가 길면은 이게 공 던질 때 뭐 가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은 선수들이 기르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효과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김범수 선수가 자기가 머리를 기르는 게 일단 머리가 길면 디셉션이 생긴다는 그런 걸 기사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기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타자 몇 명 만나봤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성호 위원 같은 경우는 타자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지만 투수들은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 내가 내 디셉션이 머리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 안치홍 위원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긴 건 괜찮은데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디셉션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대현 선수도 사실 정말 잘생겼어요. 이대현 선수 되게 잘생겼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맨 처음 기르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기르는 거냐고 뭐 물어봤는데 그냥 특별히 뭐 점점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투수라는 건 이제 손톱 하나에도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포지션이고 근데 본인이 뭐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옛날 야구 선수들 중에 보면은 잘 맞거나 했을 때 연승 탔을 때 뭐 팬티도 안 갈아입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뭐 쌍팔년도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걸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고 그게 어찌 정도 잘 되는데 통한다, 성적이 좋다. 그러면 디셉션 탓이라고 믿고 자기가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선수들이 딥세션 때문에 기른다고 하는데 그냥 외모 때문에 기르는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 지적하는 거는 외모 품평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그 검투사 헬멧이라고 아시죠? 네. 여기 막혀있는 헬멧. 그 헬멧을 선수들한테 왜 쓰냐고 취재해서 대부분 뭐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고 뭐 그래서 쓴다는 선수 있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사실은 저 그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냥 멋있어서 쓰는 거예요. 앞에서는 심리적 연대면 쓴다 해놓고 그 멋있어서 쓴단 말 못하니까 뒤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 오늘부터는 댓글에 저희에 대해서 뭐 악플도 좋고 선플도 좋고 뭐 다 좋지만 특히 저희가 이야기거리 나눈 야구 반찬거리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 의견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비도 없어서 선물은 못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댓글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